경비실에서 일한다며? 참, 인생 기구하게 됐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곱게 묶고 당당히 제복을 입은 그녀 앞에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가 고개를 쳐든 채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뷰티숍 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젠 아들 집에 얹혀 살며 며느리 눈치까지 보는 처지가 되어 오히려 그녀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뀐 걸까요? 지금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윤정이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정희는 경비복을 입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이 그녀의 자그마한 체구를 감싸며 거울 속 모습을 보니 제법 든든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집을 나섭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길, 이른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듭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푸르미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한 정희는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작은 커피포트에서 나오는 구수한 향이 경비실을 채우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빛납니다. 베고니아, 제라늄, 그리고 이름 모를 다육식물까지 정희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는 이 작은 정원은 딱딱한 경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입주민 대표인 정미란이 조깅복 차림으로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65세의 미란은 정희보다 5살 어리지만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몸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죠. 미란 씨도 운동 나가세요? 네, 요즘 건강이 최고잖아요. 정희 씨는 참 성실하셔서 저희가 든든해요. 미란의 말에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에너지였습니다. 경비실 책상에 앉은 정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택배 수령 확인, 방문자 출입 관리, 아파트 시설 점검 일정 확인까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 하나하나가 30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의 평온을 지키는 소중한 임무였습니다. 사실 정희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딸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내던 중 몸이 아파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복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웃이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이 경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이 일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밝은 미소로 응답합니다. 이 작은 인사 하나가 서로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내내 택배 배송과 방문자 확인 업무가 이어집니다. 정희는 꼼꼼하게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호수에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후에야 출입증을 발급해줍니다. 때로는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도시락을 꺼내 놓습니다. 김치찌개와 잡채,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담긴 소박한 한 끼였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합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중정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을 보며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이 그녀는 좋습니다. 혼자 드세요? 같이 드시면 되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말을 걸어오자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나름 자유로워서 좋아요. 실제로 정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낸 지 벌써 10년.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시설 점검을 위해 경비실을 잠시 비웁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정희는 꼼꼼히 둘러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단 손잡이의 볼트가 느슨해진 곳은 없는지, 복도 조명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정희 씨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는 거예요.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주민의 말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오후 정희는 경비실에서 내일 일정을 정리합니다. 입주민 회의록을 읽고 새로운 공지사항을 확인하며 일과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70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정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경비실이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무대이자 자존심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교대 근무자가 오면 정희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화분들에 물을 주고 경비실을 정리정돈한 후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 또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정희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규 입주자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주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새로 이사올 가구들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4가구가 입주하시는군요. 정희는 각 호수별로 입주 예정일과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며 메모장에 정리합니다. 입주 당일 원활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시간 조정, 이사 차량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대 배치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3번째 페이지를 넘기던 정희의 손이 갑자기 멈춥니다. 1204호 새 입주자 이름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잠깐 빨라집니다. 박영자. 50여 년 전 기억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 늘 또래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활발한 성격의 소녀. 반면 정희는 항상 앞자리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박영자라.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아이가 맞을 것이라는 직감이 듭니다. 입주자 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나이가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동갑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만 옛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영자는 항상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녔고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영자의 활발함을 좋아했지만 정희의 성실함과는 다른 종류의 매력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몇 번 동창회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영자는 뷰티샵을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영자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야, 공무원 생활 어째?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영자야,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손님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서로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늘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고 정희는 그저 듣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요일 오전 이사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명단을 확인하며 1204호 입주자임을 확인합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희는 한 여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머리는 흰색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손질된 모습.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이삿짐을 정리하는 뒷모습에서 어딘가 위축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정희는 경비실에서 나와 입주 안내를 위해 다가갑니다. 1204호 입주자분이시죠? 입주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납니다.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어머, 윤정혜? 내가 여기를 왜? 영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어색해합니다. 나 여기서 근무해.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영자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어냅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어딘가 우월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그래. 경비실에서. 영자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그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희는 그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입주 관련 서류들 여기 있고 아파트 이용 수칙은 이 책자에 정리되어 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경비실로 연락해. 정희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업무적인 안내를 이어갑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고마워. 그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커피라도 한잔 하자. 영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정희는 영자의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게 됩니다. 함께 온 젊은 여성이 며느리인 듯하고 이삿짐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큰 집에서 이사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자의 표에서 예전의 당당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님, 짐 다 올렸으니까 정리하시고 좀 쉬세요.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지만 영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뭔가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경비실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동창 중 한 명이 같은 아파트에 이사 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영자의 변한 모습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어딘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일이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비실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는 영자와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 어떻게 지내야 할지 복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1204호 불빛을 바라보며 정희는
새로운 이웃이 된 옛 친구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자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경비실에서 영자를 몇 번 마주쳤지만 서로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파트 카페테리아에서 작은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 몇 명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가끔씩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동창회 간사인 김순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카페테리아에 도착한 정희를 보고 순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모인 사람은 총 6명. 모두 70을 넘긴 나이지만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왔네.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순자의 말에 정희는 영자 쪽을 바라봅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어딘가 위축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좁다지. 영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동창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웁니다. 누구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고 누구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정희야, 그래도 너는 그때 공부 하나는 잘했지. 그런데 지금은 경비 일을 한다고? 영자의 말에 카페테리아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다른 동창들도 궁금한 듯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응,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아, 그래? 좀 힘들지 않아? 그 나이에.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자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게 하는 사람이 당당하면 되는 거잖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정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하긴 뭐, 나도 그런 마음 이해해. 난 그래도 사업 한번 크게 해봤으니까. 영자의 말에 동창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영자야, 뷰티샵 사업 어떻게 됐어? 예전에 정말 잘 된다고 했잖아. 이소영이 물어보자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뭐. 시대가 변하니까 예전만 못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형 미용실이나 프랜차이즈 가더라고. 그래서 정리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어. 영자의 말에는 자존심이 상한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업을 정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좋겠다. 나같이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정희가 겸손하게 말하자 영자는 조금 기분이 나아진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사업해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돼. 사람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돈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화기애애해집니다. 하지만 정희는 영자의 말 사이사이에서 묘한 허세를 느낍니다. 마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생활은 어째? 우리 아파트 괜찮지? 정희가 화제를 돌리며 물어보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시설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 그런데 정희가 경비실에 있으니까 더 든든하고
영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순자가 다음 모임 일정을 잡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달에도 한번 모이자.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자주 봐야지. 모두들 동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희와 영자는 같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나란히 걷게 됩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정희가 먼저 말을 건네자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 그런데 좀 어색했지? 나도 처음에는 뭔가 어색했어. 정희의 솔직한 말에 영자는 조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솔직히 좀 그랬어. 다들 각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영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희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우리 나이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너는 당당해 보여. 경비 일한다고 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자의 말에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아. 부럽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내일 또 봐. 응, 고마워. 오늘 얘기해서 좋았어. 영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정희는 경비실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영자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자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존심과 허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희는 궁금해졌습니다. 동창회가 있었던 지 며칠 후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라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각 층 복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 거장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도착한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박영자였습니다. 영자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몇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먹다 남은 밥과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희의 목소리에 영자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립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당황스러워합니다. 아, 정희야. 이게. 영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도시락 통들을 황급히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시락 안의 음식들은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잠깐, 그 음식들 왜 버려? 정희가 다가가자 영자는 더욱 당황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휴, 며느리가 깔끔 떠느라. 내가 먹다 남긴 거라도 있으면 눈살을 찌푸려. 그래서 그냥 버리게 됐어. 영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작은 아이처럼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럼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뜻이야? 정희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쉽니다. 다영이가 내 며느리 말이야.
원래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같이 살게 되니까 더 예민해진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특히 음식 관련해서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해. 영자는 털털한 척하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뭘 먹고 지내는 거야? 아침은 다영이가 출근하고 나서 간단히 먹고 점심은 거의 굶거나 빵 하나 정도. 저녁도 눈치 보이니까 별로 못 먹어. 정희는 영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영자야, 이건 아니야. 내가 굶을 일이 아니잖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 영자의 말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영자의 진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뷰티샵 사업은 이미 망했고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업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는 잘 된다고 했잖아. 정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몇 년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들어오면서 손님이 확 줄었거든. 그래도 버텨보려고 돈을 더 투자했는데 결국 빚만 늘어났어. 영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계속 말합니다. 집도 팔았어. 빚 갚느라고.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왔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지. 나도 이해해.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줄 일은 아니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짐일 수도 있고, 나도 처음에는 금방 독립할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영자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영자야, 내일부터 점심 같이 먹자. 경비실에서 정희의 제안에 영자는 고개를 듭니다.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하긴 뭘 해결해. 지금 굶고 있으면서 내가 도시락 하나 더 싸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정희의 따뜻한 말에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 울지 마.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정희는 영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줍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경비 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좀 우습게 생각했어. 미안해.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창피했어.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당당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함께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부터 점심 같이 먹자. 그리고 혹시 일자리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정희는 영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일 점심때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내일 영자와 나눌 도시락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였지만 지금의 영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영자 역시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굶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영자가 정희와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영자는 경비실로 와서 정희가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정희는 영자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경비실 업무 관련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했고 영자도 새로 이사 온 주민으로서 인사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동 대표들과 몇몇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주민 대표인 정미란이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안건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로 이사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란의 말에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4호에 새로 이사 온 박영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는 간단히 인사를 마치려 했지만 한 주민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저는 뷰티 관련 일을 오래 했습니다. 뷰티샵을 운영했고 미용과 관련된 컨설팅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도 관심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영자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여성 주민들은 뷰티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에 흥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부녀의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박 여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관리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영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관리비요? 네, 지난달과 이번 달 관리비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미란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아, 그게 은행 업무가 좀 지연되어서 곧 처리하겠습니다. 영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관리비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커뮤니티 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란의 말은 정중했지만 영자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커뮤니티 참여가 단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럼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는 활동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파트 규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다른 주민들도 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경비실 보고를 마치고 영자를 바라봅니다. 영자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갑니다. 영자야, 잠깐. 정희가 뒤따라 나가려 하지만 영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영자가 점심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영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영자의 집 앞을 지나가 보니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정희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자를 발견합니다. 영자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희의 목소리에 영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점심 안 와서 걱정했어. 미안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영자의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왜 창피해? 관리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해결하긴 뭘 해결해. 내게 돈이 있어야 해결하지. 지금 통장에 10만 원도 없어. 영자의 고백에 정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보지 그래. 아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나 때문에 부부 사이만 나빠질까봐 차마 말 못하겠어. 영자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쉽니다. 나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 한때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비도 못 내는 신세가 됐네. 영자야,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 사람 일이란 게 원래 모르는 거야. 회의에서 그 꼴 당하고 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영자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영자에게는 오늘 일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뭘 해도 말하는 사람들은 말해. 그래도 너무 창피해. 나이 들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절망감이 밤 공기 속에 스며들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야, 내일부터 점심 계속 같이 먹자. 그리고 혹시 일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좀 알아볼게. 일이라도 있을까? 이 나이에. 있어. 청소 보조나 환경미화 같은 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벌면 관리비는 낼 수 있잖아. 영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정희야. 너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뭘.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 정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관리비 체납 문제로 큰 상처를 받은 영자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점심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비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영자가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정미란 대표를 만났습니다. 미란 씨, 박영자 씨 일로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 그 일로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처리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란의 말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청소나 환경미화 관련해서 일자리가 있을까요? 영자 씨가 일을 해서 관리비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마침 잘 됐네요. 다음 주부터 환경미화 보조 인력이 필요했어요. 시간당 페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미란의 대답에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 3일, 하루 4시간 정도요. 아파트 공용구역 청소와 화단 관리가 주 업무고요.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정희는 바로 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번 벨을 누르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야,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 정희의 말에 영자의 눈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응. 아파트 환경미화 보조야. 페이는 많지 않지만 관리비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이제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다음 날부터 영자는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오전 10시까지 아파트 공용구역을 청소하고 화단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어땠어? 점심시간에 만난 정희가 묻자 영자는 피곤한 표정이지만 밝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몸은 좀 힘들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더라고. 그래, 다행이다. 화단 관리는 어때? 그게 제일 재미있어. 예전에 뷰티샵 앞마당에 화초 키울 때 생각나. 영자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인 김다영이 영자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청소 일을 하신다고요? 목요일 저녁 다영이 퇴근하고 와서 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아파트에서 환경미화 보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일을 왜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잖아요. 다영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이웃들이 우리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영의 말에서 영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관리비를 내고 싶다는 마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다영아, 나도 내 관리비는 내고 싶어. 그리고 이 나이에 놀고만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나아.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더 체면에 맞는 일은 없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영자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화가 났지만 영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영자야, 내 마음대로 해.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도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돼. 다음 날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터에 나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영자는 정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이 일 계속해도 될까? 왜 그래? 며느리 때문에? 그것도 있고, 아까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뭔가 동정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영자의 말에 정희는 안타까웠습니다. 겨우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한 영자가 다시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야.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워. 이 나이에 이런 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정미란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화단 관리 정말 잘해주시네요. 꽃들이 훨씬 예뻐졌어요. 미란의 칭찬에 영자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원래 화초 기르는 걸 좋아해서요. 그런데 혹시 주민들 중에 뭔가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 있어요? 미란의 질문에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자 씨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미란의 말에 영자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반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 일 계속하고 싶어. 비록 청소 일이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버는 게 좋아.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영자의 진심을 듣고 나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일은 아니죠. 며느리도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여전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완전한 이해를 얻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자가 환경미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단 관리에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어 아파트 곳곳의 꽃들이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정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나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제안을 하나 받았어. 무슨 제안? 경비실 보조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고. 미란 씨가 직접 제안했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실 업무는 단순한 청소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랑 같이 일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겠지. 처음에는 보조 업무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비 업무를 배워보라고 하더라고. 영자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할 수 있을까? 정희는 영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경비복을 입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기도 하고. 영자의 고민을 들은 정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경비복 입는 게 부끄럽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걱정됐거든.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오히려 책임감도 생기고. 정말? 응. 그리고 이 복장을 입으면 주민들도 우리를 더 믿고 의지하게 돼.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는 거지. 영자는 정희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해볼게.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영자는 처음으로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이 그녀에게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정희는 영자의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어째? 이상하지 않아? 영자가 조금 어색해하며 물어보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멋있어. 정말 경비원 같아. 고마워.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하지? 정희는 영자에게 차근차근 경비실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문자 확인, 택배 수령, 시설 점검, 주민 상담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나 같은 초보가 할 수 있을까?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영자는 정희 옆에서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워낙 성실한 성격이라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에서는 오히려 정희보다 나은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자 씨, 새로 오신 경비원분이시죠? 정말 친절하시네요. 한 주민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자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서툰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는 영자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쓰레기장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희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옆에 있다는 게.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 영자의 말에 정희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좋아. 같이 일하니까 더 재미있고. 그런데 정희야,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뭘? 예전에 내가 경비 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좀 우습게 생각했어. 그때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랐던 거야.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나도 처음에는 이 일이 부끄러웠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됐어. 우리가 없으면 이 아파트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0여 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시설 점검을 함께 돌았습니다. 영자는 정희보다 세심한 면이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기 계단 손잡이가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정말 그네. 나는 못 봤는데 잘 찾았다. 영자는 점차 경비 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화단 관리 실력은 아파트 전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란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희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분이 함께 일하시니까 경비실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란이 돌아간 후 영자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 정말 이 일이 좋아졌어. 예전에 나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만 살았거든.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 영자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친구와 함께 하는 거고. 정희는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진짜 친구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고 정희는 친구를 도울 수 있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영자의 모습은 이제 아파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윤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정년 규정에 따라 정희의 퇴임을 통보한 것입니다. 71세가 되는 정희는 이제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소식을 들은 영자가 당황하며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고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대. 다음 달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정희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이제 막 영자와 함께 일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일해야 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아직 이른이니까 괜찮아. 새로 오는 경비원분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영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정의가 없다면 자신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출근일이 다가오자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경비실로 찾아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희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했던 것 같아요. 정희 씨 없으면 어떡하죠? 새로 오시는 분도 정희 씨만큼 잘해주실까요? 주민들의 아쉬워하는 말들을 들으며 정희는 자신이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경비원 일이 이제는 자신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시간, 정희는 영자와 함께 평소처럼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어떡하지? 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일해? 영자가 먼저 입을 열자 정희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새로 오시는 분도 좋은 분일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만날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일하는 건 달라지잖아. 점심을 마친 후 영자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곱게 포장된 작은 상자 안에는 예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베고니아 모양으로 만든 브로치야. 나를 생각날 때마다 이거 보면서 기억해줘. 정희는 브로치를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정희가 꺼내준 것은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경비실에서 정성스럽게 키우던 제라늄이었습니다. 이 화분 넣어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집에서 잘 키워줘.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마지막 시설 점검을 돌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과였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각 층을 돌며 정희는 영자에게 세세한 주의사항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단은 비 오는 날에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확인해야 해. 이 화단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해. 영자는 정희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미란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준비해 온 것입니다. 정희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었어요. 미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영자 씨도 정희 씨만큼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영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개인 물품들을 챙기고 화분들에 물을 주고 내일 새로 올 경비원을 위해 업무 인수인계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영자야, 내일부터 이 경비실이 내 공간이야. 잘 지켜줘. 걱정 마. 내가 갖고 놓은 이곳을 소중히 지킬게.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경비실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석양이 아파트 중정을 물들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희야, 나 너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나도.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진짜 친구 맞지? 정희는 영자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평생 친구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게 됐어. 나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혼자였을 거야. 우린 이제 서로의 친구니까. 밤이 깊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이 우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가끔 아파트를 방문해 영자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동료와 함께 경비실을 잘 꾸려가고 있었고 정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다시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끝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더라. 정희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70이 넘어서 만난 진정한 우정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두 사람은 매일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